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특정한 집단을 매료시키거나 아니면 미래를 바꾸는 산업과 같이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항상 그때 내가 왜 그 기업에 그 종목을 안 샀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40년 정도 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학교 끝나고 PC방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편먹고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2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PC방을 끊을 수가 없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맛을 들인 친구들은 리니지를 하면서, 우리 또래 친구들은 아마 지금도 모이면 당구 한 판 치고 스타하고 그렇게 추억을 되살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전 국민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게임을 해놓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왜 블리자드 주식을 안 샀지? NC소프트를 안 샀지?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거든요. 액티비전과 합병한 블리자드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창 게임을 했던 게 이제 90년대 말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만 있었어도 굉장했겠죠. 이제 리니지의 NC소프트 주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이렇게 게임처럼 특정한 세대를 매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약만큼이나 강한 우리 뇌에 도파민을 주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남자분들은 뭔가 불건전한 거 딱 생각이 드시지만, 그거 말고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새로운 나라, 낯선 환경을 경험해보는 이 여행은 거의 모든 세대를 매료시키죠. 근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현재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중변이의 경우에는 항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백신의 면역을 무력화시킨다고 하죠. 특히 이중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감염이 되고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해외여행 나갔다가 우리 애기들이 감염될까봐 겁나죠.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또 제대로 갖춰진 국가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현지의 언어도 저희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최근 여행주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등해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올라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기대감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징일 뿐, 현실과는 당연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실제 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현재와 같은 백신의 접종 속도, 그리고 면역력 이런 걸 봤을 때는 2에서 3년은 되어야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만약에 변이가 심각해서 백신의 효과에 문제가 제기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6, 7년 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변화하는 여행 산업에서 수혜를 입고 우리에게 블리자드,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이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오늘은 지금 보여드리는 넥스트 투어리즘, 관광의 미래라는 이 책을 근거로 여러분께 제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의 느낌이 나는 여행지를 찾아본다면 제주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조차 망설여지거나 아니면 여행을 앞으로 제주도에 갈 계획이 있는데 웬만한 데는 다 돌아봤기 때문에 이번엔 어디를 또 가봐야 할지 코스를 짜기 굉장히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넥스트 투어리즘이라는 책에서는 제주토 VR 사이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어떤 숙박업체라든가 액티비티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이 업체들이 얘네들이 호스트가 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제공해준 촬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VR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해서 제주도 VR에 제공을 해주고요. 주기적으로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은 호텔이라든가 먹거리, 관광지, 호핑 투어 등 이 호스트들이 직접 제작한 VR 영상을 시청하면서 방문하지 않고도 체험하는 것 같은 유사한 느낌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행을 직접 계획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여행 코스를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고, 여기 기기 안에서 바로 직접 예약까지 그리고 결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주도 VR이라는 회사가 제주도의 대부분의 관광지라든가 카페, 숙소, 액티비티 등 다수의 호스트들을 보유하고 이곳의 자료가 VR로 담겨지게 된다면 직접 제주도에 안 가도 VR을 통해서 느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또한 코스를 짤 때 내가 여기는 뭐하러 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미리 VR로 한번 와봤으니까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도 안 좋은 여행지를 걷어내고 여행 코스를 좀 괜찮게 밀도 있게 짤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편리한 사이트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제주도 VR에 저는 어떤 돈을 받지 않았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개인적으로도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난 성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경쟁이라면 이런 서비스가 돈이 된다, 경쟁력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이미 예약 서비스를 꽉 잡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뭐 호텔 예약이라든가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렇게 예약 서비스를 꽉 잡고 있는 업체들이 유사한 VR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내놓을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그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기 앞서서 선점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계약을 맺는다, 아니면 가장 많은 VR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승산이 없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상장을 안 했겠죠. 상장 전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뭐 상장을 한다 그럴 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상장으로 조금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안 되면은 망하니까 뭐 제가 이걸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유사하게 SKT나 KT에서도 자체적인 VR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호스트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주도 VR의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한 글로벌한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압도적인 집콕 여행이 가능하고 코스를 제대로 짤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끝판왕입니다. 지금 그림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홀로그램 안경을 끼고 있으면 실제 개체의 3D 이미지 스캔 방식으로 이 깊이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 화면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콜로세움에 360도 촬영된, 거기다가 원금감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화면이 딱 나타나고요. 여기서 또 유럽 여행은 뭐죠? 또 역사적인 이 사실을 알면 훨씬 재밌는데, 역사를 알고 싶다 그러면 1500년 전으로 바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과거 검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이렇게 싸우던 이런 시절의 가상 화면이 딱 펼쳐진다는 거죠.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자녀한테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역사가 이렇다,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은 갈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슬기로운 스마트 집콕 여행, 그리고 슬기로운 여행 코스 짜는 이걸 도와주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물론 쟁쟁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끝판왕인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여드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설마 그런 분은 분명히 없겠지만 지금 뭐 SKT나 KT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라는 거냐, 이렇게 엉뚱한 해석 내리시면 안 되죠. 스마트 렌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수행하는 사업 중에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미래 먹거리 사업은 맞지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이런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여행과 현재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죠. 이런 여행 유튜브 사업,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까 알아보면요, 이 넥스트 투어리즘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여행 유튜버는 빠니보틀, 쏘이, 열아기들, 갓성은, 반둥오빠 뭐 이런 분들의 채널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유튜브에서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리조트에서 즐기거나 유명 관광지 정도만 소개하는 이런 여행 채널과 달리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이 있는 이런 채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브이로그를 적는 것처럼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이런 기록을 남겨둔 영상들은 진짜 유튜브에 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짜 좀 보다 보면은 내가 괜히 뭐 남의 여행에 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찍지도 못하고 지들은 재밌겠지만, 지들 식구들은 재밌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싶죠. 근데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빠니보틀이나 뭐 쏘이, 열아기들, 갓성은, 뭐 반둥오빠 같은 이런 채널들은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답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행은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가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재미가 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채널들의 특징은 영상을 보는 내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여행 채널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문제는 앞서서 코로나 변이 문제까지 이런 게 생기면서 앞으로 잘 해결될까?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 뭐 이중변이, 삼중변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예,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잘 해결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변이 문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경우를 먼저 알아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행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모델은 이 마이리얼 트립이란 사이트랑 협업하고 있는 가이드라이브라는 회사입니다. 가이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설명도 굉장히 잘하고 말빨도 좋은 가이드분들 있죠.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여행지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와 방송팀이 바르셀로나를 걷는 도보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랜선 여행권을 미리 구매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한 1,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소통을 하면서 가이드가 역사 아니면 뭐 전통,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보 여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때 채팅을 하면서 실제 보고 싶은 곳이 어디다 아니면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같이 여행하는 느낌을 얻는 건데, 그럼 그냥 유튜브 채널을 보면 되지 않냐?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유료 상품이다 보니까 전문 촬영팀이 존재하고 고객 응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퀄리티 자체가 완전 고퀄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대면 여행을 정식적으로 완전히 돈을 받고 판매해서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앞으로 변이 문제로 빠르게 해소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백신이 효과가 생각보다 뭐 크지 않다,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여행을 좀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데이터를 점점 선점해 나간다면, 그리고 또 멤버십이 굉장히 탄탄하게 확보돼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성장성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아직 상장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역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가 앞으로 잘 해결되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여행이 자유로울 경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잘 뜨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이걸 보면 이제부터 답은 마케팅이라는 거죠.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굉장히 낮은 가격을 미끼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던 게 여행사들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들이 뭔가 자꾸 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 가면 또 뭔가 결제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얘들이 안 데리고 다닙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패키지 가면 뭐 거의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지금 메이저 업체들이 하던 관행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두바이 관광청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리아와 친구들이라는 이 키즈 채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두바이 여행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두바이까지 한 1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두바이에 갔을 때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갈 만한 테마파크나 뭐 놀이시설, 그리고 또 먹거리 등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 아주 자세하게 특정한 타겟이죠,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200만 회가 넘게 조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네. 이렇게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여행할 만한 코스를 미리 영상으로 누가 만들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 또래 이런 아이들의 가족만 함께 간다, 뭐 그런 패키지 여행이면 저는 좀 비싸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업체들은 더 이상 이렇게 저가 경쟁하는 이런 과거의 패키지 판매가 중점이 아니라 누가 더 타겟 마케팅을 잘하고 컨텐츠를 잘 만드느냐, 이 기획력이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상승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가 이런 컨텐츠 시장을 앞으로 승부하고 기획을 잘하느냐, 여기에서 라이징 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우리가 앞으로 여행의 미래, 앞으로 그 수혜를 입을 기업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넥스트 투어리즘, 관광의 미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뭐 테슬라가 될 기업은 어딘가, 정말 뭐 블리자드나 NC소프트가 될 기업은 어딘가. 그럼 여행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유니콘이 되거나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이런 회사들이 될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꽤 많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